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보던 그 문구죠. 무슨 뜻입니까? 뒤처리를 깨끗하게 잘하자. 그런 뜻일 텐데, 뒤처리를 잘해야 될 거는 또 있습니다. 시놀로지 나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끝났다면 뒤처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들 다 마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다 좀 별로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좀 편하게 이사 작업을 해보자, 포장이사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단 말이죠. 제한사항도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스 세팅을 할 줄 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세팅 새로 하시고 직접 데이터를 카피를 하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시스턴트나 하이퍼 백업 같은 경우는 새 나스의 하드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미 DSM까지 깔려 있어야 되고, 반면에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하드를 뽑아서 새로 꽂는 방식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굳이 데이터 이동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하드가 그대로 가니까. 어시스턴트나 하이퍼 백업은 데이터 이동을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요 시간에서 데이터 이동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하이퍼 백업이 어시스턴트 대비해서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백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백업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가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 건데, 어시스턴트와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파일 시스템은 볼륨을 만들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어차피. 그리고 얘는 유저가 볼륨을 만들지 않죠.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볼륨을 만들다 보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이퍼 백업은 내가 볼륨을 만들고 그 자리에다 푸는 거니까 변경이 가능해요. 제한사항은 얘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모델도 있었고, 스토리지 풀과 볼륨도 유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가 만들고, 뭐 하여튼 제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하이퍼 백업도 제한사항이 있는데 얘는 용량에 대한 제한사항이에요. 외장 하드로 백업을 한 다음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스 투 나스로 하이퍼 백업을 할 때는 원본이 예를 들어 100기가야. 그러면 백업용 100기가가 필요하죠. 그 백업을 풀 용량이 또 100기가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2배의 하드 용량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드 용량보다 2배의 용량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가 제한사항입니다. 얘도 제한사항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 어떤 경우는 패키지 구성을 새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제한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게 사후 처리입니다. 이 사후 처리는 구나스에 대한 사후 처리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왼쪽이 구나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신나스. 자, 그런데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하이퍼 백업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카피하시고 DSM 구성 백업 그리고 복원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요 보이시죠? DDNS가 지금 구나스에서 신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나스에서는 실패. 자, 물론 이 상태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DDNS라는 건 뭡니까? 결국 공유기의 외부 IP 대신에 다이나믹 도메인을 쓰겠다, 그런 거죠. 신청입니다. 신청을 새 나스에서 하나, 구 나스에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얘 대신에 얘를 쓰겠다는 신청은 어디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새 나스로 포트 포워딩만 해주시면 된다.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세수는 세부대, 그렇죠? 여기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구나스는 뭔가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런 욕망이 강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나스에서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편집 누르시고 연결 테스트를 해보면 실패입니다. 실패인 이유는 얘가 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 이걸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DSM 설치를 할 때 시놀로지 어카운트를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꼭 하라고 했고요. 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주소창에 account.synology.com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놀로지 어카운트를 등록을 했다면요. 만약에 이게 안 뜨면 로그인 화면이 뜰 텐데, 그럴 때는 DSM 설치를 할 때 등록했던 그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장치가 나오죠. 첫 번째 DS220J는 원래 제가 메인으로 쓰던 장치고요. 두 번째가 DS224 플러스인데 지금 아이콘이 안 나오죠.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잖아요. 한 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개의 장비가 모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923 플러스가 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하게는 요걸 누르시고 장치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몽땅 제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스를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중고로 팔겠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이걸 제거를 하시고 파세요. 그래야지 새로 산 사람이 이 나스를 자기의 계정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잊지 마세요.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퀵커넥트도 새 나스에서 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링크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퀵커넥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1위로 돌아와서 신나스에서 누르시고 이렇게 한번 등록해 볼까요? 조금 전에 지운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어카운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가요? 옮겨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서 이 링크를 끊으면 됩니다. 끊고 새 나스로 가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구나스도 안 쓸 게 아니라 쓸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링크를 끊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구나스의 이름을 바꾸세요. 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나스에 와서 얘를 연결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으로 뜹니다. 이제 인증서 체크하시고 확인. 됐습니다. 정상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미는 없어요. 얘나 결국은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뭐다? 공유기에서의 포트 포워딩이다. 얼마 전에 제가 공유기 한 대에 나스 2대 쓰는 법 올려드렸죠.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놀로지 어카운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잘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던 나스를 처분을 하실 때, 뭐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쓰던 나스를 꼭 해제를 하고 처분을 하셔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쓸 수 있다. 뭐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